섣불리 들어가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그 시그널이 조금 반등하는 기미가 좀 보여야지 또 투자 분위기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 그게 외국인 기관이 하는 요즘의 방법이거든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 유연하게 이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오늘 모신 분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베스트 인컴 남석관 회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드디어 5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 얼굴이 시작됐죠. 까맣게 좀 타셨는데요? 요즘에 골프 좀 다니고 그래서. 아니, 투자는 언제 하시고? 아니, 노는 날 이렇게 해보니까는 주식할 날이 며칠 안 돼요. 그러니까 요즘 특히 지난주, 이번 주 같은 경우 연휴 있고 또 그 중에서 하루 이틀 빠지다 보면 거래하는 날 하루 이틀 막 그렇게밖에 안 될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또 골프 치시면서도 이렇게 하시잖아요. 요즘은 안 해요. 안 해요? 네.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면 우리 남석관 회장님은 이 동물적 감각으로 뭐라 그럴까 좋은 장,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될 장 이렇게 좀 구분을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어렵죠. 벼랑 간 어려워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는 지난주부터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4월 마지막 주부터.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견조하게 그 2차 전지 쪽에 큰 시세를 내줬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렇죠. 2차 전지 쪽 조정받고 지난주는 또 이제 그 SC증권발 CFD 그 주식 조작단 소위 말해서 주가 조작단 그 사태로 인해 가지고 그 8개 종목의 뭐 하한가도 맞고 저도 이 상패 우리가 주식하다 보면 상패각이라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네. 계속해서 떨어지고 나중에 거래 정지되고 그런 것들은 보통 연말 같은 때 한 2월 달, 3월 달 같은 경우 이제 결산 보고서 제출하는 기간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그런 주식이 왕왕 있는데 요번에는 이제 그것도 아니고 작년까지만 해도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냥 차트만 보고서 한 1, 2년 동안 우상향한 종목들 아니에요. 그 종목들이. 그렇죠. 그것들이 일부 종목은 4일 하한가를 맞았죠. 4일. 30%씩 4일 하한가라 그러면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런 그 경우를. 그러게요. 네, 처음 봤어요. 저도 주식을 35년간 하면서 과거에도 뭐 상패당하고 상패되고 그런 종목들이 꽤 있었죠. 그래도 그 멀쩡한 주식들이 주가 조작으로 저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가는 경우는 저 처음 봤어요. 네, 그것도 참 괜찮은 기업들이. 그렇죠. 이제까지 정말 괜찮은 기업들이라고 봤던 것들인데. 네, 그래서 4일 하한가? 그거 참 처음 봤어요, 진짜.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거 인증샷들 보면은 25억 자산가가 뭐 갑자기 그냥 뭐 마이너스 30억, 40억이 돼 있고. 그러니까는 진짜로 참 우리가 흔히 말해서 오래 살고 볼 일이다 그랬지만은 주식 투자를 우리나라 이 주식 그래도 35년 했으면 IMF도 제가 겪었고 뭐 그러면서 상패되는 종목들 빼놓고서 멀쩡하게 특히 이제 상하한선이 30%로 확대된 게 지금 채 10년이 아직 안 되죠. 네. 그렇게 한 8년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 이유를 말할 것도 없고 그 전에도 15%일 때는 다른 이유로 해서 하한가 3일 정도 이렇게 가고 이런 경우는 봤는데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30%로 확대된 이유로. 그러면서 수급이 아무튼 시장 전체가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이 변동성이 되게 크죠. 네. 그러면서 많이 빠졌다가 어제 같은 경우 어제는 이제 5월 첫 거래일이 되는 건데 어제 같은 경우 코스닥 다 상승을 했는데 오늘 이제 미국장이 크게 빠지면서 어제 상승분을 다 반납한 상태죠. 네. 그렇게 해서 이 5월 둘째 날, 5월 달을 이렇게 맞이하는데 5월 달 쉽지 않은 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그 말씀하신 대로 그 SG증권 사태로 인해서 그냥 개별 8개 종목의 그 이슈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지만 그것이 시장의 흐름을 바꿔놨다. 그럴 이렇게 수 있죠. 이제 거기에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일부 그동안에 과열기가 있는 2차 전지 쪽에도 그 특정한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올린 게 아니냐 하는 그 루머 같은 게 좀 돌았거든요. 의심이 이제 막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과거에는 그냥 우량주들을 이렇게 우상향하는 종목을 우리가 중장기 투자할 대상으로 네. 이렇게 많이 찾았잖아요. 그렇죠. 추세가 살아있다 해서. 그렇죠. 그랬는데 결국에 이렇게 보니까 이게 주가 조작으로 인해 가지고 상승한 꼴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리고 그 대형주가 아닌 그 특징이 있잖아요. 전부 다 중견주. 중견주인데 기업은 괜찮은데 이게 거래량이 많지 않은 주식. 충분히 그러니까 통정 매매로 인해 가지고 그 뭐 이렇게 언론 보도로 보니까는 수백 개 계좌를 가지고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의도적으로 이제 주가를 그러다 보니까는 그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완전히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래서 그런 질문도 많이 받는데 주가가 반토막이 났으니까 괜찮지 않느냐. 그런데 올랐을 때 그 가격이라는 게 적정 가격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올린 가격이니까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신뢰가 안 간다는 얘기죠. 고점 대비 50% 하더라도 예, 70%라 하더라도 이게 정말 싼 걸까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게 의도적으로 올린 가격, 그 후유증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날 그래도 반등을 했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다시 추가 하락을 했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종목별로 그래서 그 아직도 그 의심의 눈초리, 좀 투자하기가 좀 섬찟해지는, 좀 머뭇거려지는 그런 부분이 있죠. 네. 하여튼 뭐 금융당국에서도 지금 거기에 대한 조사, 검찰도 조사, 거기에 나오는 또 결과에 따라서 노이즈가 또 발생할 가능성 이런 있죠. 것들이 아직 살아 있는 거죠. 네,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할 때 일단은 안 하는 게 최고죠. 그런 노이즈가 있는 종목. 노이즈 있는 주식은 피하자. 피하는 게 제일 좋죠. 지금 그렇다면 5월 시장 우리 회장님은 어떤 식으로 지금 물론 이제 하루 이틀 지났으니까 뭐 내일 연준이 어떤 그 뭐 보통 0.25% 올릴 거다 다 예상은 하지만 어쨌건 FOMC 회의 이후 5월 이 시장을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일단은 이제 저는 많이 현금화 시켰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벌써 4월 달에 수익난 쪽 제가 지난해 손실을 봤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데미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요번에 3월 달까지 지난해 손실분을 다 이제 회복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4월 달에도 수익이 좀 괜찮았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반면 교사로 삼아 가지고 작년에 제가 실수한 거, 미스한 거 물론 이제 장이 안 좋은 영향도 있지만은 그 작년에는 대형주 때문에 제가 애를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그래서 대형주를 수익 실현을 하고서 비중을 완전히 비워놓은 상태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서 재매수를 이렇게 보고 있는 와중에 2차 전지들이 지금 제가 생각한 것보다 언더슈팅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아, 많이 빠진다? 네. 그래서 섣불리 들어가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그러니까 바닥권까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흠이 이제 뭐냐면 급격히 올라가다 보니까는 바닥권이라고 생각한 것보다 더 빠지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일부 대형주 중에서 121선을 깨고서 내려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좀 과도하게 빠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섣불리 잘 못 들어가겠어요. 분위기 자체가 그쪽이 망그러졌어요. 그래서 일부 종목들은 완전히 그 지난해 우리가 많이 봤던 기술적으로 봐서 역배열이 나오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서 사야지 바닥을 섣불리 이게 지난해 이제 저희가 저 같은 경우도 손실을 본 부분 그 부분이 지난해 일반적인 차트하고 비슷한 종목들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아, 지금 현재. 예, 지금 그러니까 현재.
이제 쉽게 반등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빠지는 그게 이제 작년에 실수했던 부분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또 될까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 부담 때문에 일단은 올해 수익 난 거를 지키고 있는 상태에서 개별주 대응만 하자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시장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미국에서 그 FOMC 그 결과가 나오더라도 일단은 금리 인상 부분은 지금은 다 이제 반영이 됐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별 중립적인 거고 오늘 새벽에 미국 주가도 크게 빠진 이유가 그 미국의 그 은행들 리스크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리스크의 여파 뭐 이런 게 계속 파장적으로 지난번 게 다 해결이 된 것처럼 생각했는데 다시 요번에 또 그 파산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지방은행들이 아직 줄줄이 그 위기 상태로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실물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주식 시장이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그 대규모로 외국인들 기관 금융투자 쪽 그 매수 주체들 개인을 제외한 매수 주체들이 다 매도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난달까지 사실 좋았기 때문에 지금 조정받을 때 이렇게 좀 서둘러서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지난 번과는 좀 다르게 이번 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경계감으로 5월 달은 지켜보자. 저 같은 경우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신다. 저는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럼 지켜보다가 이제 괜찮아졌어 할만해라고 생각하실 만한 상황 시그널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외국인 기관 매수세가 다시 그 좋은 종목들 그러니까 그쪽들 쪽에 매수가 들어와야죠. 일단은 좋은 종목이라는 건 어떤 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 좋은 종목들 대형주 중에서 2차 전지 쪽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쪽에 이제 입질이라 그러죠 우리가 낚시할 때 그래서 그 시그널이 조금 반등하는 기미가 좀 보여야지 또 투자 분위기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지금 지난번 방송에서도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삼성 SDI를 좀 가장 좋게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최근에 사실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면서 많이 빠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종목들에 다시 외국인이 사주는 상황이 됐을 때, 그렇고 기술적으로는 지금 원체 많이 빠졌거든요. 121선 밑으로 그런 경우하고 SK 이노베이션이라든가 또 요즘에 이제 그 화탄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오늘 엄청 많이 빠졌거든요. 8% 정도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경우는 뭐 아직도 이제 높죠. 어떻게 보면 다 높은데 거기에도 의미 있는 이제 지지선에서 턴하는 게 좀 보이면 여타 주식들이 다 같이 또 좀 한번 수익 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은 거고. 그러니까 모든 주식이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주식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아차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와서 그러니까는 1월 초순에도 말씀을 드렸고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그때 6만 원 초반 심지어 6만 원 초반에 썼는데 그게 9만 원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89,700원까지 왔는데 그런 경우도 뭐 실적이 좋고 그러니까는 많이 올라온 건데 어쨌든 반도체도 그렇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6만 5천 원대에서 그냥 이렇게 머물러 있잖아요. 나쁜 실적이 나왔는데도 그러니까 거기도 애매한 포지션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는 다음에 이제 2분기 실적 발표할 때까지 조금 더디 갈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미국 주가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섣불리 싸다고 지금은 또 섣불리 사기도 조금 뭐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2차 전지주 생각보다 더 많이 빠졌다. 그러니까 분명히 싸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사기는 무섭다. 그러니까 더 내릴 수 있으니.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제가 원체 잘 아는 주식이라 지난번에 이제 60만 원대부터 올라와서 70만 원 넘었다가 70 한 3, 4만 원 갔다가 67만 원 떨어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일봉 이동 평균선에서 과거에 120만 원, 121선이었었거든 거기. 그래서 67만 원에서 뭐 다시 이제 80만 원까지 올라갔던 거죠. 그래서 그 80만 원 근처를 한 2번 갔죠. 그 다음에 요번에는 70만 원이 그 121선이 있는데 그걸 깨고서 내려온 거죠. 68만 원 선까지. 그러니까 추가 하락할 여지도 조금 있다라는 얘기죠. 어쨌든 이제 기술적으로는 그 일봉 차트에서 지지선이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그래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조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아직 그 121선에서 이제 그 바닥을 다지는 중이고 그렇다고 아직 턴하는 시그널은 안 보이거든요. 다른 주식들하고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그 말씀하신 SK이노베이션이나 아니면 삼성 SDI의 외국인의 수급이 몰리면서 턴을 하는 순간을 이제 매수 기회로 보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게 봐야죠. 네. 지금 그러면 5월을 좀 어렵게 보시고 일단 수익 난 부분들을 좀 현금화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현금 비중이 몇 프로 정도 되세요? 이제 그게 어려운 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트레이딩? 그 개별주들은 또 다른 지난주부터 다른 쪽으로 이 급등하는 쪽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는 미중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히토류 쪽하고 이제 히토류 가치가 많이 높아지고 중국 같은 경우는 그 히토류를 무기화하려고 그런 시도를 많이 하고 또 요번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 2차 전지 쪽에서 전기장에 의해서 이제 다른 거 있죠. 페라이트라고 그거를 이제 대신 쓰겠다고 그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페라이트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주들 이제 무더기로 좀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은 새로운 이슈 그러다 보니까 이 어쨌든 단기 투자하는데 그쪽에 이제 쏠림이 있는 거예요. 단기 이슈로, 단기 이슈로. 그래서 지난주부터 해서 이번 주까지. 그래서 그 몇 개 종목은 또 이게 과열일 때 나타나는 현상, 경고를 받고서도 추가 상승을 해서 거래 정지가 된 그런 종목이 지금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개별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항상 하는 계좌가 주로 하는 게 이제 한 4개? 4개 정도. 4개에서 많을 때 6개. 이런 거는 이제 단기 매매. 그런 경우는 뭐 금액이 크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한 전체 투자 운영하시는 투자 자금 한 100이라고 봤을 때 그냥 지금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 트레이딩하는 주식 비중을 한 몇 프로 정도 가지고 한 20%? 그러니까 20%, 역으로 한 현금이 70-80% 이렇게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을 지금 조심스럽게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 중기 장기 투자하고 단기 투자하고 개념이 확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장이 좋고 2020년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그때 같은 경우는 이 대세 상승장 그렇죠. 또는 이제 이 중장기 반등 회복장 이럴 때는 이제 이게 중장기 투자를 해도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일단락이 된 상태 있잖아요. 박스권장이라든가 그럴 때는 중장기 투자 대형주도 그게 없어요. 그 변동성이 원체 크기 때문에 수익이 나면 그냥 무조건 팔고 저점이라고 생각하면 사고 그게 외국인 기관이 하는 요즘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꼭 고집스럽게 그 돈이 큰 거는 대형주는 그냥 무조건 사가지고 그거는 아주 안 되는 투자 방법이거든요. 그 외국인의 기관은 수백억, 수천억 하는 돈을 가지고 당일날 팔고 내일 또 몇천억씩 사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매수 주체를 이렇게 살펴보면 그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 가지고 기관이 팔면 이 외국인이 사고 외국인이 팔면 기관이 사고 그런 편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개인 투자라고 하더라도 꼭 그 우량주 소위 말하는 그런 것들을 가장 이상적인 거는 원래 이제 중장기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했을 때 팔면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수익을 제대로 챙기고 시장에 민첩하게 대응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 유연하게 이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게 이제 작년, 재작년에 우리가 이번 시장에서 많은 공부가 됐던 거죠. 우리가 그 코스피 지수만 하더라도 1년 6개월 동안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1년 6개월 동안. 계속. 하락장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게? 하락장이었던 거죠. 근데 괜찮겠지 하면서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대형주를 대응을 잘못해가지고 그 고통스럽게 지금 같은 경우도 뭐 삼성전자 그때 95,000원에서 지금 65,000원이면 바닥에서는 많이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7만 원, 8만 원에 사신 분들 엄청 많거든요. 그렇죠. 7만 원 후반, 뭐 8만 원대 사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은 안 팔고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도 고통이죠. 희망 고문이죠. 괜찮겠거니. 지금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횡보장이라고 성격을 좀 규정을 하고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고 요거를 반복하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지켜봐야 된다. 그게 더 좋다고 보죠. 네.